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미와 협의의 연내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의 성과가 아직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합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안착시키는 여정의 첫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와 별도로 우리 스스로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과제, 예산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내일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조속히 남북특위를 꾸려 초당적인 준비에 나서겠습니다. 허비한 시간이 많은 만큼 국회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6월달 고용 동향 통계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난달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10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같은 고용 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용 부진을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만을 펼치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악화되면서 고용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SOC,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경제 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간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일자리 3개 내지 4개의 동반 감소로 이어집니다.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 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 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초로 내건 소득 주도 성장이 혁신성장 전략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 지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노동 기본권 보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ILO는 그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해 왔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이 협약을 이미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 비준을 미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 존중 사회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ILO 핵심 조약 비준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노조를 통보받은 전교조 문제를 포함해 국내의 노동관계법 제도를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